평균적으로 1년에 한 20% 정도씩은 수익을 꾸준히 냈는데, 저는 예금 통장, 적금 통장은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주식으로만 계속 코스피에 있는 모든 종목 분석을 다 해봤어요. 혼자서. 오르면 안 산다, 그리고 빠지면 산다, 별명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점은 덜하고. 그 어떻게 그 배당으로 저점을 찾으셨어요? 배당을 기준으로 저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밑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 한정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수익을 10배로 복사하는 투자의 기술 머니카피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자 아프리카TV랑 유튜브에서 경제방송 하시는 BJ 테이버 김태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책인데 제가 네. 얼마 전에 받아서 봤거든요. 네네. 머니카피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간단히 소개랑 책 네.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제방송을 진행한 지는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정도 네,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라이브 시청자가 한 1000명 정도 이제 매일매일 와주시고, 지금까지 뭐 여기도 나와 있는데 한 200만 명 정도 왔다 가셨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250만 명 정도 제 방송을 보셨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아침마다 이제 미국 시황을 마감 정리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도 한 400분 정도씩 아침마다 봐주시는데, 제가 개인 투자자 출신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는 질문에 대해서 소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기업도 이런 기업이나 뭐 이런 차트나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되냐,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쉽다라고 하고 또 재밌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제가 맨날 이렇게 똑같은 기초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기초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좀 고정 시청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걸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대답을 네네.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주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쉽게 좀 알 수 있도록 좀 책을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송을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 네. 이전에 개인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네, 물론 네. 하실 거고 네. 얼마나 대단한 투자 성과를 내셨는지 조금 궁금하긴. 네네. 제가 방송에서 몇 가지는 오픈을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이제 상장이 됐을 때 그때 17만 원 정도에 들어갔다가 제가 49만 원 정도까지 트레이드를 막 하면서, 그때는 수익이 한 250% 정도 났죠. 근데 문제는 그 같은 기간 동안 제가 카카오에 투자를 해가지고 똑같이 물을 타고 하다가, 제가 주린이였을 때니까 열심히 물을 타다가 결국 손절을 치고 나온 경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대단하게 뭐 수익을 냈다라기보다는 제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0% 정도씩은 수익을 꾸준히 냈는데, 그게 한 몇 년간 하셨나요? 지금 거의 한 10년 좀 넘었죠. 10년간 계속 네. 한 20%. 네, 근데 중간에 뭐 그 돈 가지고 제가 집도 구하고 뭐 차도 사고, 뭐 지금 뭐 제가 방송하는 스튜디오도 얻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돈도 쓰고 또 넣고 하는데, 저는 예금 통장, 적금 통장은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이제 주식으로만 계속. 그냥 위험 자산에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배당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또 약간 차트를 좀 오랫동안 분석하면서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손절은 없고, 한 3년 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절 많이 당했죠. 방송하시기 전에도 어쨌든 투자나 경제에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제가 저 혼자 투자를 좀 오래 했으니까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얘기를 막 하다가 저도 깨닫게 된 게, 아, 제가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뉴스도 더 찾아보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딱 몇 가지 없는 게 기준금리,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요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배당,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뭐 공부하다 보니까 EV, EBITDA가 어떻게 되고, 뭐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선행지표들이나 미국에 있는 관련 기업들 싸그리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를 좀 시청자들한테 제가 많이 공부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고는, 처음에 시작은 기업 하나를 이제 제가 주제를 잡고 분석을 하면서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조금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가리지 말자 하고 제가 시도를 했던 게 2020년도에 개인적인 공부로 코스피에 있는 모든 종목 분석을 다 해봤어요. 혼자서. 아니 그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약간 개수가. 어렸을 때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어사전이랑 백과사전이랑 한자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노트에 다 써본 적이 있거든요. 정리를. 국어사전이. 그래서 저도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코스피를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싹 다 이제 다 외워놓는.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질문을 주실 수 있으니까 어떤 회사인지, 네, 방송 콘텐츠 삼으려고 시총 얼마나 됐는지, 네, 뭐 이 정도까지는. 어떤 테마인지 이런 거를 다 이제 분석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좀 가치준지, 성장준지, 테마준지 대충 이렇게 분석을 싹 해서 정리를 다 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방송이 좀 쉽게 풀리더라고요. 네, 질문을 주셔도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경제 지표를 또 보고 그러면서 다른 이제 또 유튜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금리를 어디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ETF는 어디서 뜯어보고 그런 것들을 사이트들 또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즐겨찾기 해놓고 매일 아침마다 체크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 스스로 제 타입으로 정리를 해서 또 아침에 시황 정리글을 써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시황 정리글을 쓴 지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프리카 아이디가 있으셔야 보실 수 있어요. 돈이 아. 필요한 건 아닌데 아프리카 아이디가 있으셔야 보실 수 있고 그러고는 이제 그거를 제가 아프리카 TV 내에서만 올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만 안다. 좀 더 이제 시청자분들이 확장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 유튜브 구독하시면 아침마다 라이브로 맨날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요 정도까지 방송을 하고 책을 쓰는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념을 하신 거네요. 프로 방송인으로서 뭔가 그 네, 콘텐츠를 위해서. 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투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책을 보면 저점 매수와 관련한 내용이 좀 제가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사실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 다 들어보면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죠. 네. 네네네. 그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저점 매수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는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제 2020년도에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참 떨어질 때 말씀하신 떨어지고 난 뒤에 반등할 때 이제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그때 10만 원 밑에서 거래될 때 그럴 때가 있었죠. 네,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돈 있는 분들은 무조건 사셔라. 이거를 안 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해서 저점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뭐 너무 좀 코로나 때문에 할인을 많이 받고 올라가지 못하고 배당이 높은데도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종목들을 그냥 저점 기준에서 이 밑으로는 빠질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오르면 안 산다. 그리고 빠지면 산다. 그 저의 원칙이었는데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별명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점 헌터라고. 책에도 제가 썼지만 저는 배당을 기준으로 저점을 찾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배당 투자에 대해서 배당으로 저점을 찾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가 말했던 혹은 제가 계산했던 저점 부근에서 반등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서 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 기준에 어떻게 저점을 찾느냐 그런 것들도 책에 담아서 좀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라는 거는 우리가 좀 주식을 어떻게 보면 좀 신성하게 다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는 되게 간단하게 장사다. 그냥 가락시장에 물건 떼가지고 내가 우리 동네 시장에서 파는 거랑 다를 게 없다. 싸게 사야 되는데 그럼 싸게 사려면 쌀 때를 찾아야 되고 그게 저점 매수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가치에서 저점인 경우를 찾아놓고는 매수를 해놓고 그 적당한 가격이나 이렇게 뭐 시황이나 분위기를 보고는 적당히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고 이걸 반복하면은 수익이 난다. 라는 식으로 조금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책에 담은 겁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배당이라는 것과 네. 저점이라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잘 와닿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저점이라는 거는 개별 주식의 시가를 네. 말하는 거고 네. 그게 낮을 경우에 저점이라고 네. 얘기하는 건데 배당은 그 기업에서 네. 수익을 쉐어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주주한테. 네. 그거 어떻게 그 배당으로 저점을 찾을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좀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L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LG라는 기업이 지주사이고 네. LG는 지난 2014년, 15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동일한 배당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정액. 네. 네, 그래서 동일한 배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일정 부분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수가 좋다든지 뭔가 투자 시황이 좋아졌을 때 한국에 대해서 뭐 수출입이 좋아진다, 뭐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면서 주식시장에 불이 붙으면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지수가 부러지면 또 똑같은 자리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 밑으로는 안 빠져요. 그러면은 이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때 LG라는 기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배당 그리고는 그 배당률 예를 들어서 2.5%, 뭐 3%라고 했을 때는 그 LG라는 기업은 3% 배당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외국인이나 기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역사를 봤을 때 네. 이렇게 가는 네. 흐름을 보면 네. 이 밑으로는 잘 안 빠지네 네. 했을 때 그 그 배당에는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이 기업에서 하는 뭐 비즈니스 모델 구조라든지 아니면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LG는 2.5%에서 3% 정도를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이제 지주사인 효성이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동일한 정액 배당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는 이제 배당률을 5에서 6%로 잡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좀 더 저점에 체크하기가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로 투자를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는 LG보다는 조금 더 뭐 통신이나 반도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고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2%에서 2.5% 정도, LG는 2.5에서 3% 정도.
삼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높여가지고 2에서 2.5%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뭐 투자하기가 좀 편하고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가 됐든 뭐 하이닉스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배당을 기준으로 저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건지가 대충 좀 이제 밑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떠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하죠. 많이 떠 있다라는 거는 성장성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이 성장성 프리미엄이 조금이라도 충격을 주면은 뚝뚝 떨어지는 것이고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멀어질수록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가 멀어질수록 매수를 하시고 가까워질수록 매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저점이라는 거를 방송에서 자주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네네. 네.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꼭 알았으면 하는 네. 노하우나 비기 같은 게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투자에는 항상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사람의 스타일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라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그 사람과 내가 스타일이 맞는 경우고 방송을 보시더라도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 뭐 스윙 투자, 뭐 스캘핑, 단타, 아니면 장투,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많은 분들이 스타일이 다 다른데 거기에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면 네. 또 다른 거 해보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바닷가 출신인데 나는 그럼 생선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약간 어류 관련된 장사를 하는 게 좀 더 좋죠. 생선의 좀 품질을 잘 알 테니까. 근데 내가 바닷가 출신인데 갑자기 나는 나무 장사를 할 거야. 과일 장사를 할 거야. 그러면은 모를 수밖에 없고 이게 다른 분들에 비해 가지고 본인이 품질 좋고 저렴한 걸 못 구하면 장사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에도 본인의 뭔가 스타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까지가 보통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남이 벌었다만 보고 접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좋대라고 하고 사놓고는 약간 방치를 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물타기 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허준이와도 고칠 수 없는 계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주식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용접